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중 한 곳인 광주 본촌 산단에는 기괴할 정도로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42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가 부모의 뒤를 이어 출근하던 그곳. 롯데 칠성음료 광주 공장이 지금 이 순간 영구 폐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숫자만 나열하는 통계청 자료에는 단순히 사업장 하나 감소라고 찍히겠지만 현장의 온도는 전혀 다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공장 정문 앞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시원한 음료수를 쏟아내던 기계 소리 대신 갈 곳을 잃은 가장들의 깊은 한숨과 텅 빈 트럭들이 내뿜는 매연만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이전이 아닙니다. 지난 40여 년간 지역 경제를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 하나가 뿌리째 뽑혀나가는 소리이자 광주라는 도시가 기업들에게 외면받기 시작했다는 아주 잔인한 사망 선고입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가면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1분에 수백 캔의 탄산음료를 찍어내며 쉼없이 회전하던 컨베이어 벨트는 이제 먼지만 뽀얗게 쌓인 채 멈춰 섰습니다. 공장 바닥에 스며든 특유의 달콤한 시럽 냄새는 이제 쇠락한 고철의 비린내로 변해가고 있고, 식당 게시판에 붙어있던 이번 달 식단표는 멈춰버린 시간의 박제처럼 변색되었습니다. 정문을 지키던 경비원의 눈동자에는 40년 직장을 잃었다는 허망함이 서려있고, 인근 식당가에는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손님도 보이지 않는 정막만이 감돕니다. 롯데칠성 경영진이 내린 결정은 내목할 정도로 합리적입니다. 1984년 설립 당시 광주 공장은 호남권 물류의 핵심 거점이자 최첨단 생산기지였습니다. 하지만 40년이 흐른 지금 설비는 노후화되었고 인건비는 2년 전과 비교해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반면 생산성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300km 떨어진 안성이나 양산 공장으로 물량을 통합하는 것이 물류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연간 수백억 원의 이익을 더 남길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즉, 광주에서 물건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기업에게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노동자들의 심리는 공포를 넘어선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회사를 키워왔다는 자부심은 하루아침에 전환배치라는 이름의 세련된 해고 통보 앞에 무너졌습니다. 만성으로 가라는 말은 가족과 친구, 삶의 터전을 버리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노동자들은 묻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선택을 강요받아야 하는가? 하지만 시장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오직 수익성이라는 차가운 지표로만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이 황량한 공장의 뒷모습은 이제 광주 전역으로 번져가는 거대한 엑소더스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기업들이 광주를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시설이 낡아서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는 신뢰라는 이름의 가치가 완전히 붕괴된 구조적 모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던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탄생을 말입니다. 노사가 상생하고 임금을 낮추는 대신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그 아름다운 약속은 지금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아래 파묻혀버렸습니다. 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오늘 맺은 약속이 내일의 투쟁 깃발 아래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자본은 더 이상 이 땅에 머무를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탄생의 상징이었던 현장에는 이제 붉은 머리띠와 투쟁가가 울려 퍼집니다. 공장 게시판에는 경영 효율화에 대한 협의 대신 단체 교섭 승리를 외치는 자극적인 대자보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신입사원들의 눈에는 열정 대신 기성노조의 투쟁 방식을 학습하는 피로감이 역력합니다. 한때 희망을 품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조용히 가방을 쌉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운 커피처럼 지역사회의 환대는 식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과거 10년치 데이터를 살펴보면 광주의 제조업 비중은 매년 1.5%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광주 공장이 물량 일부를 멕시코로 이전하려 했던 2024년의 사건은 지역 경제에 치명적인 경고등을 켰습니다. 광주 전체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해외나 타 지역으로 돌리는 순간 협력업체 300여 곳의 매출은 도미노처럼 반토막이 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광주 시민 10명 중 3명의 지갑이 얇아진다는 물리적 타격과 같습니다. 만약 이대로 기업들의 탈출을 방관한다면 미래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요약됩니다. 최악의 경우 기아 자동차마저 물량을 해외로 돌리며 광주는 거대한 유령 도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좀비 산단으로 전락하는 것이고, 최선은 지금이라도 노사가 대타협을 통해 기업 친화적 환경을 재구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강성노조 기류를 보면 최선의 시나리오는 갈수록 멀어 보입니다. 자본의 이탈은 결국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삶을 밑바닥부터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공장이 멈추고 기업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청년들의 대탈출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진 도시에서 청년들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습니다. 광주를 떠나 서울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에는 고향을 등지는 2030 세대의 슬픔과 불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년간 광주를 떠난 청년이 1만 2천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의 미래를 짊어질 엔진이 통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야의 광주 종합 버스터미널.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플랫폼에 서 있는 청년들의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배웅을 뒤로하고 서울행 버스에 오르는 그들의 손에는 합격 통지서가 아닌 부직 사이트에 채용 공고 리스트가 들려 있습니다. 번화가였던 상무지구의 밤거리에는 화려한 네온사인 대신 임대문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빈 건물이 늘어만 갑니다. 젊음이 빠져나간 거리에는 노인들의 구부정한 뒷모습만이 길게 드리워집니다. 청년 인구의 유출은 지역 소비 시장의 붕괴를 초래합니다. 청년들이 돈을 쓰지 않으니 자영업자가 망하고 자영업자가 망하니 지역 세수가 줄어듭니다. 세수가 줄어들면 지자체는 인프라 투자를 줄이게 되고 이는 다시 도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 즉 피드백 루프가 형성됩니다. 현재 광주의 자영업 폐업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 이탈이 불러온 2차 부작용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떠나는 청년들은 말합니다. 고향이 싫어서가 아니라 살 수 없어서 떠난다고 말이죠. 남겨진 부모들은 자식의 앞길을 위해 떠나라고 등 떠밀면서도 홀로 남겨질 미래에 몸서리칩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겪는 이 집단적 우울감은 단순히 경제적 빈곤을 넘어 심리적 고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떠난 빈자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와 우리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며 깃발을 흔들던 강성노조의 투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는 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강력하게 권익을 주장했던 이들의 투쟁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비정규직과 협력사 직원들의 일자리를 가장 먼저 앗아갔습니다. 롯데칠성 공장이 문을 닫을 때 고용승계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한 채 짐을 싼 이들은 바로 이름 없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투쟁의 현장 뒤편, 용역업체 소속의 한 노동자는 말없이 장갑을 벗습니다. 노조 간부들이 확성기를 들고 구호를 외칠 때 그는 내일 당장 아이의 학원비를 걱정하며 공구함을 정리합니다. 거대 노조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에게 투쟁은 사치뿐입니다.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공장 폐쇄라는 차가운 결과지였습니다. 호남 지역 플랜트 건설 노조의 실태를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신규 공장 건설 현장에서 특정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공사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고스란히 기업의 부담이 되고 이는 곧 호남 지역 투자 기피라는 낙인으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호남권 대규모 설비 투자 결정 건수는 영남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투쟁 일변도의 문화가 지속된다면 광주는 결국 기업들이 아예 접근조차 하지 않는 경제적 갈라파고스가 될 것입니다. 반면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에 성공한다면 떠났던 기업들도 다시 돌아올 명분이 생깁니다. 하지만 현재의 갈등 구조는 타협보다는 파멸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